안녕하십니까, 송숙희입니다. 35년째 글쓰기로 밥을 먹고 있고 20년 넘게 글쓰기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머리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진짜 읽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도쿄대 입학시키기 이런 프로젝트 들어보셨어요? 이 프로젝트 주인공은 도로보군, 인공지능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도로보군을 훈련시켜서 다른 수험생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게 하겠다, 합격하게 하겠다 였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 10여 년간 수행을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전 첫 해에는 도로보군 점수가 평균 미달, 당연히 재수에 삼수를 합니다. 하지만 도전한 지 4년 차에는 수험생 상위 20%라는 아주 대단한 성적을 만듭니다. 이쯤 되니까 인공지능이 일본 최고 명문대 도쿄대학에 진학할지 모른다고 일본 전역이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로봇이 도쿄대에 합격했을까요? 결론은 실패.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2019년의 일입니다. 이 똑똑한 AI도 도쿄대가 원한 입시 수준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도쿄대 입시에 성공하려면 독해력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텍스트를 읽고 해독하는 게 아니었죠. 도쿄대가 수험생에게 원하는 수준의 능력은 질문하는 범위를 넘어서 숨겨진 의미를 찾거나 추론하거나 용업하는 능력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인공지능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처럼 읽고 사람처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수험생은 도쿄대 입학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결국 제대로 읽는 힘, 독해력만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 3년쯤 뒤인 2022년 챗GPT가 세상에 나오면서 생성형 AI 붐이 일기 시작했죠. 그러면요, 챗GPT는 명문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같은 글로벌 명문대학들이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에세이를 쓰라, 이렇게 챗GPT에게 명령을 하고요. 그 결과물로 합격 여부를 검토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이비리그 대학 입시 전문가가 챗GPT가 쓴 에세이를 봤는데요. 처음에는 챗GPT가 쓴 에세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쉽게 읽히고 문법적 오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계속 읽어보니까 아닌 겁니다. 표현도 애매하고 또 모호하고 이야기가 잘 연결되지 않는 점들이 눈에 많이 띄게 된 거죠. 챗GPT가 쓴 에세이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진부하다. 그래서 지원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에세이는 불합격한 거죠. 주최 측은 챗GPT가 쓴 에세이가 공감과 설득을 돕는 디테일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글을 쓸 때는 인공지능에 완전히 의존하기보다는 브레인스토밍, 즉 참고 자료 정도로 이용하기를 제안합니다. 이 말은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검토해서 남다른 통찰을 끌어내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읽기 능력, 독해력 없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기 훨씬 이전부터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세계적인 부자들입니다. 토마스 콜리라는 부자 연구가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부자 조건은 순자산 36억 원 이상일 것, 자수성가한 사람일 것, 이 두 가지인데요. 이 기준에 부합하는 부자들은 어떤 습관을 지녔을까, 이런 연구를 합니다.
부자들 88%는 매일 30분 이상 자기 개발을 위해 독서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 게이츠 잘 아시죠? 빌 게이츠가 버는 돈을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한 5억 원쯤 된다고 하죠. 그런 빌 게이츠가 매일 1시간씩 책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빌 게이츠의 독서는 5억 원짜리인 셈인데요. 궁금하죠? 빌 게이츠도 그렇고 워런 버핏도 그렇고 시간이 돈이나 다름없는 부자들이 왜 그 비싼 시간을 들여가며 책을 읽을까요? 아니면 책 잘 읽는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읽으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세계적인 부자나 성공한 리더들은 글쓰기 담당 보좌역을 둡니다. 그런데 읽기 전문 비서나 담당 임원을 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힌트는 읽는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읽는다라고 하면 무엇을 읽는가에 흥미를 갖지만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 책 속에 든 정보와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그 지식과 정보도 중요하고 그 기능도 중요하지만요. 읽기는 우리 정신이 작동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책이나 글을 읽으면요.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든 읽는 동안에 우리 머릿속에서는 다양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책을 읽는 동안 어떤 단어 하나, 문장 한 줄, 또 행간에 어떤 단서가 묻혀있던 생각이나 지식을 끌어낼 겁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연결하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것들을 떠올리기도 하죠. 보세요. 읽는 동안에 이렇게 생각이 생각에 연결되고 다른 생각을 불러내죠. 이것이 바로 읽기라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정신이 작동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남에게 맡길 수가 있을까요? 이래서 읽기를 아웃소싱할 수 없습니다. 혹시 1일 1책 챌린지 들어보셨나요? 하루에 책 한 권 읽자는 챌린지인데요.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한 줄 한 줄 내용을 읽어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읽는 도중에 드는 생각, 느낌, 지식을 챙겨서 새로운 좋은 생각으로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진짜 읽기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책을 읽는 사람들을 생각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빌 게이츠도 논픽션을 읽을 때는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접목할 수 있고 그 결과 새로운 생각을 만들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일터에서도 읽는 힘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일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일할 때 3가지부터 우선 파악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이 3가지를 파악하려면 관련 자료를 정확히 빨리 읽어야 합니다. 읽는 힘이 취약하면 2단계서부터 버벅대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내용을 제대로 빨리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업무 진행이 더디죠. 실수나 잘못이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의도한 결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지식사회에서 생산성은 결국 읽는 힘과 직결됩니다. 글쓰기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하소연 자주 듣습니다. 읽고 돌아서면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읽기는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하소연은 실제로 읽지 않기 때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대부분 빨리빨리 술술 그렇게 읽는데요. 실제로는 읽지 않는다는 거죠. 읽는 습관, 읽는 방법부터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읽기가 뭐지? 하실 텐데요. 띄엄띄엄 읽는다. 단어만 골라 읽거나 끝까지 읽지 않는다. 쓰인 대로 읽지 않는다. 지레짐작, 어림짐작으로 주관적으로 읽는다. 쓰인 대로 믿는다.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이 3가지가 가짜 읽기입니다. 대강 읽으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대충 읽으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대략 읽으니까 가짜 뉴스에 휘둘리게 되죠. 읽은 줄 알지만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자꾸 3줄 요약글에만 눈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짚어드릴 것은요. 읽기는 진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읽기란 주의 기울여 읽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정보를 토대로 일을 기획하고 수행합니다. 만일 주의 기울여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읽는 힘이 없으면 생산성과 성과가 뚝뚝 떨어집니다. 독해력을 강화하려면 다음 3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많이 읽어야 잘 읽습니다. 읽기가 유창해질 때까지는 내키는 대로, 끌리는 대로 무조건 많이 읽기 바랍니다. 잘 읽어야 많이 읽습니다. 잘 읽지 못하면 많이 읽어도 무용지물이죠.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면서 읽어야 하는데요. 소리내어 읽기, 쓰면서 읽기, 요약하며 읽기,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쓰려면 잘 읽어야 합니다. 글을 잘 읽는 사람이 쓰기도 잘할 수밖에 없는데, 읽는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쓰기 노하우를 습득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글쓰기 코칭을 20년 넘게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도 이것입니다. 잘 읽지 못하면 절대 잘 쓸 수 없다. 눈치채셨겠지만요. 비즈니스 읽기의 목표는 결국 활용하기에 있습니다. 기껏 읽고는 활용하지 않는다면, 활용할 줄 모른다면 정말 큰 낭비가 아닐까요? 읽기를 통해서 유입되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은 뇌에 회오리를 일으키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하는 질문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디어의 실마리가 떠오릅니다. 이런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읽는 힘은 읽기라는 행위 자체로, 또 읽은 후에 이런 활동으로 길러집니다. 읽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하실 텐데요. 제대로 된 읽기, 문해력의 토대가 되는 독해력은 그렇습니다. 쉽거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읽는 사람이 드물고, 그래서 잘 읽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겠죠.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읽는 힘 없이 문해력 턱도 없다로 하겠습니다.